자, 이동우 창구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요? 훼손지 정비사업 건축허가 엄청 빨라진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건축허가 갑자기 빨라진다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오후 4시 오늘입니다. 남양주시 건축과에서 컨설팅 회사한테 쭉 연락을 해서 오늘 남양주시에서 미팅을 했었죠. 건축과에서 달라진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국토부는 훼손지 정비사업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달라진 업무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남양주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하남이나 구리시에 비해서 훼손지 주민 입장을 고려해서 적극 행정으로 훼손지 정비 사업을 도와주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 서서 충분히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업무 설명한 내용 건축과의 입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과에서 오늘 배포한 자료인데요. 훼손지 정비사업 지휘 행위허가 안내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허가 향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을 하겠다. 어렵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뭘까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자, 우리가 건축 허가를 접수를 했어요. 남양주시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업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 접수를 하면 시는 무조건 이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15일 안에 건축 허가를 내주든가 반려를 시키든가 보완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남양주시에서는 15일 안에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답을 받았으면 만약에 보완이 나왔으면 건축사무실에서는 한 달 이내에 보완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물론 이제 한 달 이내에 안 되면 연기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진행을 하겠다. 향후.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안 됐기 때문에 허가를 냈는데 막 2년 걸리기도 하고 1년 반 걸리기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 두 번째, 잘 보세요. 도시관리계획 미결정 시점이라도 허가를 처리를 해주겠다.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컨설팅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 거 건축허가가 왜 안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컨설팅 회사에서 거의 대답했던 것들이 70~80%가 이 내용입니다. 아직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고시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심의하는데 시간 걸리고 고시하는데 시간 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도 허가 처리 해주겠다. 엄청 빨라진 겁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을 하니까 너네들 보완 제때 못 넣으면 반려될 수도 있는 거고 시도 정확하게 15일 안에 업무 처리 어떤 기간을 준수해서 어떤 처리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흩어진 훼손지 상반기 내 기부 체납 완료해라. 남양주시에서는 지지부진하지 말고 빨리 기부 체납 완료하라는 겁니다. 상반기 내에.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아닌 제3의 토지 사용 승낙을 통한 행위 허가 신청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는 홍길동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아들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런데 건축은 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싶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이게 일반 건축은 되잖아요. 왜? 토지 사용 승낙 받아가지고 건축은 배우자 이름으로 했네, 아들 이름으로 했네, 아버지 이름으로 했네,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달라. 이런 것들이 많은데 훼손지 정비사업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사업 시행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을 결성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홍길동이었잖아요. 홍길동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들어와서 건축 허가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건축사 사무실에다가 문의해서 방법을 찾고요. 아무튼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행 절차가 있어요. 진행 절차는 뭐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물류 창구는 그러니까 훼손지 정비 사업은 건축 허가하고 착공하고 기부 체납을 반드시 완료해야 준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기부 체납은 경관 녹지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 또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지비행위 허가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고 기부 체납 완료를 한다. 흩어진 훼손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상 복구하고 기부 체납 완료한다. 이겁니다. 네. 자, 협의 조건안 이거 내용을 좀 풀어서 얘기한 건데요. 뭐 이거 창구시설은 타시설로의 용도 변경이 제한되며 요거 다시 한번 남양주시에서 고지를 좀 해줬는데 뭐 일단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제3자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행위허가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자, 경미한 변경은 반드시 조그마한 경미한 변경이 있어도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을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경미한 변경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반드시 사용 승인 전에 기부 체납을 완료해야 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거 요거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사용 승인 시 일괄 처리 사항이 반영이 불가하다. 이겁니다. 일괄 처리 사항이 반영이 불가하다. 건축법에서는 일괄 처리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100평을 건축을 합니다. 시공사가 와서 막 건축을 해. 그런데 100평을 건축하다 보니까 여기 조금 더 지어야 되겠어. 그래서 건축을 하다 말고 뭐 예를 들어서 10평이 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괄 처리 사항은 허가 변경 안 해도 됩니다. 50제곱미터 이하는 건축하면서 그냥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일괄 처리로 끝나고 난 뒤에 준공하기 전에 허가 변경하면서 먼저 시공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나 훼손지 정비 사업의 건축 허가는 사용 승인 때 일괄 처리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그 변경이 있어도 경미한 변경이 있어도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주요 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건축과에서 있었던 소식, 건축허가 LTE급으로 빨라진다. 여러분들 건축허가 빨라진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옆 토지주와 약간의 어떤 그 불안한 감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좋으실 거고요. 그런 거 전혀 관련 없이 조금 천천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바빠졌다는 뭐 그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훼손지 정비 사업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